Hi guys, 안녕하세요. 레온입니다. 제가 정말 질문을 많이 받는 내용을 콘텐츠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비싸도 괜찮은 텐트로 시작하는 게 좋다. 혹은 가성비 제품으로 그냥 한번 시작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입문 문턱을 낮춘다는 의미에서 가성비로 시작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백패킹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30만원 이하 백패킹 텐트가 뭐가 있을까? 나중에는 텐트보다는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아시게 되겠지만 처음에 왠지 집이 제일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한 궁금증입니다. 왜 30만원을 기준으로 잡았는지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30만원 이하의 백패킹 텐트들을 전부 모아봤습니다. 이 엑셀 파일은 영상 하단에 링크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영상이 깁니다. 요즘 영상 좀 짧게 만들려고 노력 중인데 잘 안되네요. 아무튼 그건 감안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순서는 하나씩 빠르게 살펴보고 특징이나 개인적인 의견들을 덧붙여보고요. 뒷부분에서는 정리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네이처하이크입니다. 아마 다들 예상하셨을 거예요. 가성비 백패킹 텐트로 현재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죠. 그 중에서도 또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이 클라우드 피크2라는 모델인데요. 우선 판매가는 알리에서 찾아본 것도 있고 온라인에서 찾아본 것도 있는데요. 가격이 막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로 우선 적어놨고요. 근데 이 가성비 텐트들이 느닷없이 세일을 많이 합니다. 한편으로는 가격이 잘 안 지켜진다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보시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5데니아, 20데니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20데니아가 구형이고요. 15데니아가 신형? 근데 신형이라고 하기에는 이 텐트가 나온 지 좀 오래돼가지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초보자분들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D가 뭐냐 도대체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D는 데니아라고 해가지고 원단의 두께를 얘기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5데니아가 20데니아보다 좀 더 얇은 원단이라고 그냥 쉽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데니아가 원단이 얇으니까 무게도 훨씬 가벼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게는 2kg 초중반 정도 되고요. 판매가는 10만원대 중후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10만원 초반이었는데 그래서 14만원 이하로 사시면은 득템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네요. 원단은 나일론 립스탑 원단이고요. 폴은 두랄루민 폴을 사용을 했습니다. 또 더블월 텐트입니다. 더블월, 싱글월 텐트에 대해서는 이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높이는 105cm고요. 사이즈는 130에 210입니다. 또 PU라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실리콘 방수 코팅이라는 내용도 보입니다. 내수압 수치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죠. 아니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만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딱 기준이 되거든요. 기준. 코팅이 뭐고 원단이 뭐고 어렵잖아요. 저도 자세히 들어가면 몰라요. 근데 텐트를 보실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스펙들을 기억을 해 두시고 요것과 비교를 해 보시면은 그냥 이 텐트가 적당한 가성비 모델이구나 아니구나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더 들어가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스펙이 이 기준이다 라고 한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두랄루민 폴이고요. 실리콘 코팅, PU 방수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클라우드 피크2는 제가 리뷰를 3개나 했더라고요. 그게 벌써 2019년이 됐던데 시간 진짜 빠르네요. 피크2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알락2의 카피 모델입니다. 갑자기 든 생각이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힐레베르그에서 알락의 보급형 모델을 만들면 참 인기가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잠깐 드네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그래서 특징은 여기 위쪽에 덮개가 있는 부분이 알락과 아주 비슷하고요. 이게 레인 루프라고 부르는데 그냥 덮개로 가면 쉽잖아요. 더블월 텐트 즉 플라이와 이너 텐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이너 텐트를 걸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플라이, 이너 텐트, 풋프린트를 다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설치가 되게 쉬운 편이에요.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설치도 쉽고 스펙도 현재 딱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크2 이 텐트를 가성비 텐트로 좋은 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 10명 중에 반 이상은 이걸 추천할 수도 있어요. 네. 다음으로 피크2만큼 대표적인 모델이 또 이 몽가라는 모델인데요. 역시 15데니아, 20데니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이처하이크 텐트들이 같은 모델이 원단을 다르게 해서 컬러 다르게 해서 여러 가지로 출시되는 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스펙을 보시면 무게는 피크2보다 훨씬 가볍고요. 가격도 훨씬 저렴한 편입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 몽가는 절대 이 무게 안 나갔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나갔어요. 실측했을 때 한 2kg 정도 근처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아무튼 원단이나 폴 크기 같은 거는 피크2랑 비슷하죠. 그리고 여기 PU 뒤에 붙은 숫자는 내수압 수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방수 수치. 네. 몽가도 리뷰를 했었고요. 여러 번 잘 사용을 했던 텐트인데 이 친구도 역시 카피 모델입니다. MSR의 허바허바라는 이 친구를 카피를 한 텐트인데요. 보시면 구조도 똑같고 이너 텐트도 비슷하게 생겼고 심지어 이 베스티블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하는 것도 아주 똑같습니다. 차이라면 몽가가 이너 텐트의 메쉬가 좀 많아 보이긴 하네요. 물론 가격과 스펙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허바허바의 특징을 어느 정도 가져왔기 때문에 저렴한 텐트이지만 정말 사용하기 좋은 텐트이고요. 공간감도 되게 훌륭하고 무게도 가볍고 가격도 착하니까요. 그래서 네이처하이크의 가장 인기 모델인 클라우드 피크2와 몽가2를 많은 분들이 가성비 백패킹 텐트로 추천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친구들이 카피한 일레벨르그 알락이나 MSR 허바허바 가격 보시면은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걸 사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실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텐트들로 우선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만약에 가격 신경 쓰지 말고 그래도 이 텐트 살 거냐 그러면은 알락이랑 허바허바 사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힐레베르그나 MSR에 비해서 AS 받기 좀 애매하고요. 가격 방어는 아예 포기하셔야 됩니다. 중고가는 완전히 참담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제가 2019년에 이 텐트를 자세히 살펴보고 주로 사용을 하고서 지금 벌써 몇 년이 흘렀어요. 근데 신상품이나 새로운 업그레이드 모델이 전혀 없습니다. 백패킹 라인 중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그냥 냅둬도 잘 팔리니까 하던 대로 하자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건 완전 브랜딩에 있어서는 진짜 최악인 아쉬운 부분이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기존 사용자들이 뭔가 내가 쓰고 있는 브랜드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 출시를 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면 브랜드에 대한 애정도 갖게 되고 또 새로운 상품들도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애착이라고 하죠. 근데 네이처하이크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아쉬웠습니다. 근데 말이 왜 자꾸 딴 데로 살까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피크2와 몽가2 살펴봤고요. 이 텐트도 제가 예전에 리뷰를 했었는데 리뷰할 당시만 해도 그렇게 안 유명한 텐트였는데 지금은 몽가보다 가격이 더 비싸졌더라고요. 15만원 정도. 이야. VIK라는 텐트입니다. 이게 1인용 기준 무게이긴 한데 정말 가볍죠. 또 가격도 아주 착한 편입니다. 스펙을 보면 앞에서 봤던 피크2와 몽가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저렴하고 무게 가볍고 1인용으로 딱 쓰기 괜찮은 텐트인데요. 높이가 낮은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 친구의 특징으로는 전실이 있는 싱글월 텐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통 더블월 텐트들은 여기 이너 텐트가 있고 그 위를 플라이가 덮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싱글월 텐트라서 한 겹입니다. 한 겹. 그리고 또 스커트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은 아래에 뭔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이런 스커트가 있는 이유는 바람이 많이 불 때나 동계에 바람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역할로 달려있는 건데 저는 굳이 스커트를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텐트보다는 침낭이나 매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스커트가 달리면 아무래도 무게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튼 보시면 보통의 싱글월 텐트들은 전실이 없는 편인데 이 친구는 이렇게 전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폴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공간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제가 예전에 살펴본 바로는 디테일도 뭐 가성비 텐트 치고 훌륭한 편이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친구도 인기가 많이 올라가서 또 가격도 올라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아는 동생이 그냥 싼 텐트 추천해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추천해줬는데 아주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더라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요 그린 컬러도 새롭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 이거 살 뻔했어요. 근데 참았습니다. 근데 이 문 방향이 바뀐 건가? 아무튼 VIK 살펴봤고요. 대표 모델 이외에도 네이처하이크는 다른 텐트 종류가 진짜 많습니다. 백패킹 텐트뿐만 아니라 오토캠핑 텐트까지 하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그 중에 눈에 띄었던 4가지만 아쉬우니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가 아니구나. 5가지. 스펙을 보면은 가격은 대충 뭐 10만원 중후반에서 20만원대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업2와 스피어가 무게가 가벼운 편이고 요 두 친구는 2kg대입니다. 그리고 UL2도 1kg대네요. 근데 이 무게가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더 나갑니다. 많은 브랜드들이 못 빼고 표기하고 그래가지고요. 아무튼 원단이나 폴을 보시면 역시 피크2 기준과 동일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같은 브랜드니까 똑같은 걸 사용을 했겠죠. 특이한 부분은 오파러스는 터널형 텐트이고요. 스피어는 B자립 TP 텐트 형태입니다. 그리고 UL2는 싱글월 텐트이죠. 먼저 클라우드 업2는 입구가 하나짜리. 여기 보시면 입구가 이렇게 하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뒤쪽은 입구가 없고 이쪽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딱 진짜 잠만 자기 괜찮은 그런 텐트이고요. 오파러스 2는 터널형 텐트인데요. 이 친구도 리뷰도 했었고 몇 번 잘 사용을 했었습니다. 터널형 텐트가 20만원대 잘 없거든요. 근데 이 높이가 너무 낮습니다. 심지어 뒤쪽은 65cm면은 제가 실제로 사용했을 때 텐트 안에서 고개를 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좀 불편해가지고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스타리버라는 친구는 처음에는 이거 왜 만들었지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왜냐면 모양이 뭔가랑 너무 비슷한데 다른 부분이라면 뭐 뭔가보다 메쉬 양이 좀 적다는 부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살짝 이렇게 더 올라가 있잖아요. 모양이 다르다는 부분, 그거 말고는 왜 만들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스커트가 달린 모델도 있더라고요. 전 뭐 색깔 때문 아니라면 스타리버보다는 뭔가에 한 표를 더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어라는 텐트는 네이처하이크 본사에는 없는 텐트더라고요. 저는 먼저 가벼운 무게 때문에 처음에 눈에 띄었는데요. 그리고 구조도 되게 특이합니다. 보통 이런 TP형 텐트들이 이너가 이렇게 꽉 차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반을 갈라서 이렇게 반쪽만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친구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이너 텐트가 위치를 하고 있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물론 이 공간이 많이 죽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여기 스펙상으로는 210cm이지만 TP 텐트가 양 옆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머리 쪽이나 발 쪽은 공간이 아주 많이 죽을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이런 공간에다가 뭐 가방이나 이런 거 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밖에다가 가방 두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이너 텐트 안에다가 모든 걸 두는 걸 좀 선호해가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했고 재밌기도 해서 관심이 갔었습니다. 지금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잘 참고 있습니다. 빨리 품절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거는 뭐 이렇게 따로 다룰 건 아닌데요. 이것도 역시 네이처하이크 본사 사이트에는 없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베어 UL2라는 모델인데요. 싱글월 텐트죠. 싱글월 텐트로 알리에서 한때 아주 인기를 끌었던 그런 텐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판매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다 팔렸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원조라고 할 수도 없기는 하지만 미니멀웍스 파프리카랑 모양이 완전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파프리카 판매가가 아마 48만원 정도 할 거예요. 근데 UL2는 19만원에 팔렸으니까 그래서 다 팔린 게 아닌가. 무게도 파프리카보다 훨씬 가볍거든요. 아무튼 이런 텐트도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이거 네이처하이크에서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는데? 이제 시작인데? 그래도 뭐 후반부는 좀 빠르게 갈 수 있으니까 시작한 김에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한번 따라오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3FUL 기어라는 브랜드의 란샤인이라는 텐트입니다. 우선 가격대는 20만원 정도 되고요. 뭐 10만원짜리도 있기는 한데 보통 2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끔씩 세일도 하긴 하더라고요. 눈에 가장 띄는 부분은 바로 이 무게입니다. 무게가 1인용 같은 경우에는 1kg가 안 되는 아주 가벼운 무게의 텐트입니다. 그 이유는 폴이 없고요. 하이킹 폴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쓰는 비자립 텐트라서 이렇게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브랜드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UL이라는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경량에 초점을 맞춘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폴도 없는데 텐트가 무슨 20만 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입문자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딱 이 모양의 원단이 만약에 다이니마로 바뀐다면은 기본 시작이 150만 원 넘어갑니다. 100만원 진짜 넘어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20만원 정도의 이런 텐트라면 가성비가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눈에 띄는 부분만 빠르게 살펴보면은 YKK 지퍼를 사용을 했고 듀라플렉스 부자재를 전 모델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원단은 뭐 그냥 나일론 원단을 사용했구나 라고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실 나일론이라는 원단을 프로 모델에 특별히 사용을 했습니다. 왜 이거를 사용을 했는지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1인용과 2인용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2인용도 혼자 많이 쓰시는데 이 텐트는 사실 공간을 넉넉하게 쓰는 그런 텐트가 아니라 보통 1인용은 혼자 주로 사용을 하시는 편이고요. 다음으로는 3계절용과 4계절용으로 구분을 합니다. 플라이는 그대로 똑같고 이너 텐트만 이렇게 바뀌는데요. 3계절용은 이렇게 메쉬 재질로 되어 있고 4계절용은 원단, 솔리드 이너 텐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계절용보다 4계절용이 무게가 조금씩 더 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무게가 바로 이너 텐트 무게고요. 근데 여기서 란샨2 3계절용 원단만 좀 다르더라고요. 원래는 20데니아 나일론인데 제 생각으로는 그냥 똑같은 것 같고 약간 오타가 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와 일반 모델로 구분을 합니다. 프로 모델은 여기 보시면 양방향 실리콘 코팅 원단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 모델은 원단을 조금 더 좋은 걸로 바꾸고 무게를 줄이고 가격은 올린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란샨 텐트들 중에서 좀 특이한 텐트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란샨 1 프로 모델이 좀 특이합니다. 이 설명을 보시면 만약에 더블월이 필요하면은 란샨 1을 봐라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이 친구는 더블월이 아니라 싱글월 텐트입니다. 이 앞에 의미 없는 작은 전실도 있고 앞에서 봤던 텐트들과 비슷하게 메쉬로 된 문이 있는데 이 친구는 이 뒤에가 다 한 겹 싱글월 텐트입니다. 그래서 밑쪽에 이렇게 벤틸레이션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 이쪽으로 환기가 가능한 그런 텐트입니다. 저도 사실 이 친구는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 자료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가는 텐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왜 실 나일론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말고도 막 설명들이 있는데 그래프만 잠깐 보면은 수명이 훨씬 실 나일론이 길고요. 강도도 훨씬 더 튼튼하고 하지만 내수압은 일반 실리콘 PU 나일론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수명 그리고 강도를 위해서 원단을 특이한 걸 사용을 한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란샨 이외에도 눈에 띄었던 모델이 있어서 잠깐만 살펴보면요, 타이지라는 친구인데요, 갑자기 30만원이 훌쩍 넘어가가지고 이 친구는 뭔데 30만원이 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실 스펙적으로는 뭔가 뛰어난 건 없어요. 이건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요? 저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약간 모양이 익숙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제로그램 엘찰텐 텐트인데 요거와 모양이 뭐 거의 비슷합니다. 뭐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약간 특이했던 점은 제로그램에서는 올해부터 아마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너 텐트를 4계절용, 3계절용 선택이 가능한 부분이 그나마 특이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높이가 120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절대 120 안 나오는데, 엘찰텐도 120 절대 안 나오는데 좀 이 부분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텐트도 역시 왜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텐트였는데요, 플로팅 클라우드라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보시면 앞에서 살펴봤던 허바허바 몽가와 아주 비슷한 모양이죠. 뭐 똑같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몽가보다는 약간 허바허바에 가깝게 만든 느낌? 역시 이너 텐트 선택 가능했고요. 근데 가격이 28만원. 야, 비싸다. 이 정도면 비싸다. 그래서 그냥 뭐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살 바에는 뭔가 선택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 텐트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텐트일 텐데요. 힐맨 안단테라는 텐트입니다. 힐맨은 국내 브랜드고 가성비 모델로 유명하죠. 이런 거 비상 자연 속으로 들어가자, 이런 오글거리는 멘트를 썼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선호하는 브랜드는 아니기는 합니다. 지인이 이 텐트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지인이 만족도가 아주 높더라고요. 또 가격도 18만원대라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모양을 보면은 HRT는 약간 옆으로 늘려놓은 느낌? 그래서 크기를 보면 역시 살짝 크네요. 살짝 넓어요. 근데 무게가 이게 가능한가? 이거 절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좀 더 자세히 판매 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피크2 말씀드릴 때 기준이라고 해서 좀 기억해 두시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를 쭉 보면은 가장 먼저 소재가 나옵니다. 이 소재를 보면은 리프탑 나일론 원단에 PU 코팅에 20대 이하 뭐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딱 그 기준과 비슷하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뛰어난 자외선 효과, 뛰어난 발수 방수, 고가의 듀랄루미늄 보시고 느끼시는 거 없나요? 똑같네 하는 생각 드시지 않나요? 찢어짐을 방지하는 립스탑, 아까도 립스탑이었잖아요. 똑같네 하는 생각이 드시면은 잘 따라오고 계신 겁니다. 많은 브랜드들이 강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아까 그 기준만 기억을 하신다면은 강조하는 내용이 진짜 정말 엄청나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보통인데 좀 오버해서 강조하는 건지 판단이 되실 거라 생각이 돼서 잠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조금만 더 볼게요. 쭉 보면은 뭐 이런 복잡한 그림 나와도 앞에서 봤던 그림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똑같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런 거 메쉬 소재가 사용되지 않은 이너 텐트는 뭐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출입구가 하나면은 두 개보다 안 좋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저는 아쉬웠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선을 넘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진짜 이런 걸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안 좋다면서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러면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또 말 딴 데로 샌다. 아무튼 초보분들을 위한 이야기니까 부디 보시는 분들이 보는 눈이 생기시기를 진짜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런 눈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캠퍼레엠의 채널과 함께하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힐맨에는 정말 다양한 텐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눈에 띄었던 모델이 윈드업이라는 이 모델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격도 뭐 17만원대라서 눈에 띈 것도 있지만 무게는 살짝 무겁죠. 근데 모양이 파프리카와 비슷한 것 같은데 또 전실도 있고 더블러이라는 게 좀 특이해서 잠깐 살펴보게 됐는데요. 근데 다 좋은데 그 파프리카의 장점이 개방감이 좋은 게 장점인데, 이거는 개방감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뭐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힐맨이 정말 입문용 가성비로는 쓰기는 정말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을 뿐이죠. 그냥 이건 취향이잖아요. 그리고 힐맨이 지퍼나 뭐 AS 관련된 이슈가 좀 있기는 해요. 좀 안 좋다고 누가 예전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힐맨 안 좋게 얘기하면 혼난다고. 그래서 빠르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 지인은 추천한다니까요. 좋다고. 근데 바닥이 폴리에스테르네. 다음. 자, 다음은 스노우라인 쉘터돔이라는 친구입니다. 사실 그냥 가격이 15만원대라서 가져왔어요. 특별한 이유 없고, 디자인이나 무게나 무게도 무거운 편이에요. 모두가 다 제 취향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싱글럴이다 보니까 이런 베스티블 액세서리도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그냥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안 예쁘다 모양. 사실 스노우라인은 이 모델 때문에 살펴보게 됐어요. 제가 이거를 캠핑 페어 때 봤던 게 기억이 나서 찾아봤는데 가격이 28만원이더라고요. 근데 무게가 2.2kg 정도 됐네요. 근데 이 텐트는 기사는 있던데 판매되는 곳이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이 친구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한번 보시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 텐트 어떠냐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기는 해요. 오디시의 마크 1이라는 텐트인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가성비로 나쁘지 않다고는 말씀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럴만한 게 가격이 10만원. 야, 가격 훌륭하다. 가격 진짜 착하네요. 다만 스펙을 보면은 무게가 조금 무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 원단들이 좀 두꺼운 편이죠. 그래서 무게가 2kg가 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도 폴은 알루미늄 폴이네요.
그리고 오디시라고 해가지고 저는 해외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아웃도어 채널의 약자였네요. 네,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한 개만 보면 아쉬우니까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일드 라임이라는 상콤한 컬러의 텐트입니다. 블랙 컬러도 출시가 되나봐요. 구조는 앞에서 살펴봤던 텐트들이랑 좀 비슷하기는 한데 우선 가격이 14만원대로 저렴하고요. 하지만 무게는 좀 무겁습니다. 당연히 원단 때문에 무게는 좀 무거운 편이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폴을 넣는 부분, 이 부분이 좀 다르죠. 앞에서 봤던 거랑. 이게 슬리브 방식이라고 해서 앞에서 봤던 텐트들은 폴에다가 후크로 걸어주는 방식인데 이 친구는 홈에다가 폴을 이렇게 쓱쓱쓱 껴가지고 설치를 하는 그런 텐트인데 이게 사실은 좀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뭐 그렇다고 엄청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기는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웃도어 채널에 5가지 약속. 하지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인데 여기 적혀 있는 거대로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품의 부자재가 불량인 거잖아요. 이거를 판매를 한다? 브랜드가? 5가지 약속은 어떻게 된 거죠? 저는 좀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아니, 제가 몇몇 브랜드 안 좋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드는 게 초보자분들, 입문자분들이 텐트를 선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긴 했지만 텐트를 고를 때, 뭐 텐트뿐만 아니라 캠핑 장비들을 고를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솔직하나? 이래서 광고가 잘 안 들어오나?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고에서 백패킹 텐트가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캠핑 페어 갔을 때 방고 부스에서 이런 텐트들을 보고서 방고 텐트 은근 괜찮은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먼저 28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었던 템피스트 프로 200이라는 모델이 보였습니다. 이 텐트는 터널형 텐트고요. 여기서 200이란 수치는 보통 2인용, 3인용을 2, 3로 하잖아요. 근데 방고에서는 200, 300으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파러스 터널형 텐트 가격을 말씀드릴 때 20만원대 터널형 텐트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친구는 원래 30만원이 넘는 텐트인데 할인해가지고 지금 28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스펙이 아주 괜찮았습니다. 네, 제품이 아주 괜찮아 보였어요. 원단이 약간 두꺼운 감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서 무게가 이렇게 나가겠죠. 하지만 폴이 연한 폴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장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높이는 낮았습니다. 95면 낮은데. 하지만 뭐 이런 디테일들이 괜찮았는데요.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은 텐션 밴드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걸어줘가지고 텐트가 옆으로 움직이는 거를 막아준다고 하는데 그 효과가 얼만큼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디테일도 있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연한 에코 알로이 폴을 사용했다는 부분도 아주 괜찮아 보였고요. 원단은 프로텍스라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원단을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약간 좀 그런 게 고어텍스와 같은 기능성을 지닌 재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어텍스와 같은 재질을 지녔으면은 멤브레인 원단이어야 하는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고어텍스와 같은 재질이라는 이 부분은 좀 과한 강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방염 원단을 사용했다는 부분은 아주 괜찮아 보였습니다. 근데 유럽 텐트들이 방염 원단을 많이 사용하긴 하죠. 그리고 이거 되게 괜찮아 보였어요. 여기다가 추가 폴대를 위치를 시켜서 윗 공간, 전실 위의 공간이 죽는 거를 넓혀주는 이거 되게 아이디어 괜찮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터널형 텐트들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 위쪽이 뚝 떨어져 가지고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홀로 공간감을 살려준 거 되게 괜찮아 보였고요. 그리고 상단에 이렇게 벤틸레이션을 위치시켜서 이 커버로 열었다가 닫았다 하는 이런 아이디어 되게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와, 내가 이 텐트 왜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무게는 2.4kg 정도로 조금 나가기는 하지만 실측 무게는 더 나갈 수는 있어요. 그래도 괜찮은 텐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높이가 낮았구나. 훨씬 저렴한 모델이 있어서 두 개 더 살펴봤는데요. 소울 트리탑이라는 모델과 락 리버라는 모델입니다. 가격이 10만원, 14만원 밖에 안 합니다. 가격 훌륭하죠. 근데 조금만 더 보세요. 하지만 원단이 좀 떨어지죠. 뉴스타 원단도 사용을 안 했고요. 원단까지는 오케이. 근데 폴이 파이버글라스 폴입니다.
이거는 좀 에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들을 좀 보면은 무게는 1.84kg 가벼운 편이긴 합니다. 근데 그 후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별로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닌데 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수 수치도 만방, 이것도 약간 과장된 느낌이 좀 들었어요. 특히 저는 여기 보시면 2염과 5염이 있을 수 있는데 교환 또는 반품이 안 된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내가 새 텐트 샀는데 얼룩 있는 텐트가 왔어. 근데 교환이 안 되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물론 그거 감안하고 사라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파이버글라스 폴대가 요즘 트렌드는 아니죠. 옛날 스타일, 올드해.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 친구 락리버라는 이 친구는 위쪽에 리치폴을 넣어줘가지고 공간감을 살린 아이디어는 아주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폴대가 파이버글라스 폴대라는 부분은 아주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했는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시면 H4와 S4의 비싼 텐트들보다 이너 텐트 내부 공간이 훨씬 큰데 무게는 가볍다라는 이런 설득력 없는 비교. 무게랑 이너 텐트 공간이랑 무슨 상관이죠? 왜?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친구는 패스. 아무리 저렴해도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모델로 트라이판이라고 30만원이 넘어가는 이런 텐트들도 있었는데 이건 무게가 3kg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고요. 그리고 이 텐트는 저는 처음 봤는데 진짜 획기적이던데요. 엄청납니다. 가격도 엄청나죠. 에어빔 텐트인데 무게가 엄청 가봐요. 30만원 이하 텐트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뭐 이런 신기한 텐트도 있다. 이스포 상을 받은 이런 텐트도 있더라 하고 방고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고를 취급하시는 니오에서 같이 수입하고 있는 브랜드죠. 마운틴 스미스라는 미국 브랜드인데 이 텐트가 눈에 띄더라고요. 마운틴 스미스는 최근에 배낭 질문을 저한테 정말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잘 몰라요. 이번에 처음 봤어요. 근데 가성비 제품으로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텐트에 대한 평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게도 가벼운 편이고요. 가격도 19만원대로 아주 괜찮아 보였습니다. 원단이나 뭐 폴 같은 거를 보면 그냥 보통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높이도 괜찮았고 크기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단이 미국 브랜드 중에 가성비 제품들이 대충 이 정도 스펙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방고보다 이 친구가 더 괜찮아 보이는데요. 입문용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아니 근데 이 비교는 도대체 회사에서 이렇게 시켰나 봐. 이거 의미 없는데 오히려 별론데 이 비교. 아무튼 이런 비교가 없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폴러입니다. 폴러는 제가 폴러가 처음 출시됐을 때 이 텐트를 사서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원맨, 투맨 다 갖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제가 백패킹 브랜드는 아니다, 백패킹 텐트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뭐 이거 내가 갖고 간다는데 어쩔 거야, 뭐 그게 틀려,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는 거긴 한데 투맨 텐트는 가격이 38만원이고요. 하지만 원맨이 30만원이라서 이것도 잠깐 넣어봤습니다. 근데 원맨은 제가 원맨, 투맨 다 있는데 원맨은 손 진짜 안 가요. 혹시나 이거 사실 생각 있으시면은 투맨으로 무조건 사시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아무튼 무게 처음으로 3kg 넘어갑니다. 백패킹에 3kg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원단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T 처음 나왔죠. T. 그래서 무게가 3kg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지만 폭 150, 처음으로 150 넘었습니다. 아주 널찍한 그런 텐트입니다. 사실 폴러는 기능성으로 쓰는 텐트는 아닙니다. 그건 맞아요. 감성, 폴러의 대표 문구 캠프 바이브라는 그런 느낌처럼 감성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텐트이고요. 폴러 초기에는 여기 이 주황색이랑 카모만 있었는데 지금은 디자인이 이거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너 텐트는 똑같고요. 겉에 플라이만 계속 바뀌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펜들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때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기도 하는 약간 신기한 현상이 있기도 했습니다. 폴러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은 폴러가 2019년 1월쯤에 파산을 했었습니다.
그때 망했어요. 근데 2020년에 한 600만 불? 한 77억 정도 되죠. 그 금액이 인수가 돼서 지금 다시 시작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요. 한국에서도 새로운 곳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고 응원하고 있는 브랜드이긴 하지만 객관적인 스펙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스펙의 이 가격은 사실 좀 비싼 가격이긴 합니다. 그래도 폴로라는 브랜드 네임도 있고, 또 폴로가 시작 자체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린 기능은 약간 보통으로 가고 느낌은 잔뜩 감성 가득하게 간다, 이렇게 시작한 브랜드라서 폴로는 백패킹 텐트는 아니지만 이쁘면 사서 그 무게 정도 감당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저도 폴로 텐트 있지만 백패킹에는 절대 가져갈 생각을 안 하긴 합니다. 코베아 빼먹을 수 없죠.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있는 브랜드잖아요. 코베아에서도 엑스코어라는 이런 백패킹 텐트가 출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26만원대고요. 무게는 3kg가 넘어갑니다. 그 이유는 역시 원단에서 무거울만 하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고요. 디자인은 깔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원단도 그렇고 약간 평균보다 떨어진다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 폴을 넣는 방식이 여기 보시면은 이 가운데가 슬리브 방식이고요. 이거가 좀 별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정적으로 팩다운을 10군데나 해줘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백패킹 텐트들은 6군데 해주는데 10군데면은 이거 진짜 너무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걸 더 찾아봤는데, 그냥 코어라는 모델과 몬타나라는 모델이 더 있었습니다. 가격은 18만원, 19만원으로 나쁘지 않죠. 근데 무게가 이렇게 다 무겁냐. 아무래도 원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조금만 더 보면은 코어는 여기 옆에 폴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인데, 이거를 슬리브 방식으로 넣어줄 때 접어가지고 넣어서 펴줘야 되는 이게 좀 별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역시 팩다운을 엄청 많이 해줘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이건 저 개인적으로 패스고요. 불편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몬타나, 이것도 무게도 좀 무거운 편도 있지만 이너 텐트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 위쪽이 메쉬 재질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너 텐트를 포켓에 접어서 넣는 요 방식은 되게 괜찮아 보이긴 했는데, 이렇게 슬리브 방식으로 이너 텐트를 설치하는 이 부분이 요즘 트렌드와는 좀 뒤처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코베아인데, 전통 있는 브랜드. 코베아가 오토키핑용 텐트들은 점점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백패킹 텐트는 자꾸 옛날로 가죠? 심지어 코베아가 웬만한 스토브 브랜드들, 전 세계 브랜드들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텐트도 좀 연구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백패킹 텐트를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 때문에 기대가 좀 커서 실망도 좀 큰 게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딱 이런 거를 코베아가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사실 엘릭서도 지금은 예전 같지 않지만, 엘릭서 처음 나왔을 때랑 다르게 지금 너무 선택지가 많아서 그래도 엘릭서가 딱 스탠다드가 되는 그런 모델이죠. 제가 30만원이라는 기준을 정한 이유가 바로 MSR 엘릭서 때문에 30만원이라는 그 기준을 정하게 됐습니다. 스펙을 잠깐 보면은 무게는 2.7kg, 판매가는 3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지금 원단은 지금 스타일로 보면은 좀 두꺼운 편이긴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딱 기준이 되는 그런 스펙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엘릭서가 기준이 되기는 해요. 중국 브랜드들에 비해서 가격도 좀 비싼 편이고 스펙도 좀 올드하긴 하지만 그래도 MSR이잖아요. MSR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브랜드니까요. 물론 국내에서는 좀 이런저런 말이 많긴 하지만 대표적인 글로벌 백패킹 브랜드이기도 하고, 엘릭서 정도 선택하시면 후회할 일은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친구를 기준으로 잡아왔습니다. 물론 선택지가 지금은 너무 많아서 예전처럼 시작은 엘릭서다 이런 얘기는 지금은 안 통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어 쉐이드 같은 것도 액세서리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1인용, 2인용, 3인용, 4인용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지가 있는 부분은 장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엘릭서가 MSR 대표 모델인 허바허바의 가성비 버전이기 때문에 그 특징을 이어받아서 만든 텐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으로 소개를 해봤습니다. 와, 진짜 큰일 났네. 너무 긴데? 그래도 한번 시작한 거 끝까지 가보죠. 다음은 비가그네스입니다. 비가그네스에 30만원 이하 텐트가 있다고?
네,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가격은 29만원, 딱 30만원 간당간당 하긴 한데 블랙테일이라는 이 친구가 있었습니다. 나일론 이스타 원단을 사용했다는 말 빼고는 스펙 표기가 너무 부실해서 또 한번 놀랐는데요. 폴은 아마 그냥 알루미늄 폴로 예상이 돼요. DAC 폴은 아닐 것 같아요. 약간 모양이 카퍼스퍼 저렴이 버전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역시 카퍼스퍼에 비해서 무게는 좀 많이 무거운 편이기는 했지만 입문하시는데 비가그네스 텐트는 사고 싶은데 블랙테일 이 친구도 되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본 적은 제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비가그네스 특유의 그런 깔끔한 느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더 눈에 띄었던 거는 30만원이 넘기는 했지만 블랙테일 호텔이라는 이 친구였습니다. 바이크 텐트로 해외에서는 유명한 모델인데요. 블랙테일 텐트에다가 이렇게 앞에다가 전실 공간을 쭉 뺀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런 자전거를 앞에다가 보관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바이크 텐트답게 패킹도 이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헬멧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되게 재미있고 괜찮아 보였습니다. 다음은 블랙디어라는 브랜드입니다. 사실 블랙디어에서 백패킹 텐트가 나온다는 거는 블랙디어에서 연락을 주시기 전까지는 저는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가지고 사실 지금 워블러라는 텐트 요거는 저기 도착을 해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살펴보기 전이긴 한데 30만원 아래 블랙디어 텐트들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페더라는 이 텐트가 가격이 정말 착하죠. 12만원. 이야, 가격 훌륭하다. 더블러리고. 그리고 워블러는 가격이 좀 나가네요. 25만원대고요. 무게는 하지만 좀 나갑니다. 2.8kg, 2kg. 원단도 다른 텐트들에 비해서 좀 많이 두꺼운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게가 나가는 거지만 폴은 알루미늄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스커트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살펴보는 텐트들 중에서 더블월의 문 2개인 텐트들 중에서는 이 페더가 가장 저렴한 텐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블랙디어 한국 정식 수입처가 있어서 이제 AS 관련된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저렴한 텐트 찾으시는 분들한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블러라는 이 텐트는 원단이 조금 더 개선이 된 게 보입니다. 그래서 무게를 좀 가볍게 했고 1인용으로 나온 텐트인 것 같은데요. 처음 박스 도착했을 때 1.5kg라고 그래서 와 이거 진짜 가볍다라고 했는데 뭐 이것저것 넣으면 한 2kg 되면 그렇게 엄청 가벼운 무게는 아니죠. 1인용이니까 객관적으로 좀 비교를 했을 때 뭐 뒤에서도 리스트 쫙 모아서 한번 보시면은 느끼시겠지만 가격이 조금 비싼 것 같다 하는 그런 솔직한 개인적인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무튼 이 친구는 제가 직접 써보고 기회가 된다면 소감을 전해드리는 걸로 하고 그리고 원래 이름이 이 희한한 이름이었는데 한국에 정식으로 런칭을 하면서 페더와 워블러라는 이름으로 판매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리뷰도 했었던 켈티 파아웃이라는 텐트입니다. 입문용으로 나쁘지 않은 텐트죠. 켈티라는 브랜드 네임도 있고 무게는 뭐 적당한 수준으로 보이고요. 원래는 30만원이 넘었는데 지금 할인을 해서 29만원대에 구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단은 역시 미국 가성비 텐트 딱 스탠다드 그 원단 재질이었고요. 이렇게 반이 열리는 게 특징인 텐트입니다. 그리고 레이트 스타트, 늦은 시작. 이름이 참 재밌어요. 이런 텐트도 있었는데요. 가격은 25만원대이고 무게는 좀 더 가벼웠습니다. 특징이라면 폴을 결합하는 방식이 여기 아일렛에 껴주는 방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결합하는 방식인데 이게 사실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마냥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기는 하지만 아무튼 가성비 입문용으로 참 괜찮은 켈티 텐트도 잠시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다음은 니모 오로라라는 텐트입니다. 사실은 이 텐트는 백패킹 라인업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오토캠핑 라인업에 포함이 되는 텐트이긴 한데 가격이 29만원대라서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무게도 가벼운 편이고 이런 스펙들을 보면은 뭐 백패킹 텐트로 사용하기에도 큰 무리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켈티랑도 비슷하죠. 완전 저렴한 것도 아니고 완전 가벼운 것도 아니지만 니모 특유의 그런 깔끔한 느낌이 있을 테니까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봤고요. 그나마 좀 특이한 부분은 이게 윗부분이 이렇게 약간 각이 져 있어가지고 위쪽 공간감이 되게 괜찮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만원 아래 텐트들을 살펴보는 컨텐츠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가격이겠죠? 이제 진짜 마무리 단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가 대충 평균으로 잡고요. 반올림해서 가격대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진짜 시간 많이 들었어요. 이걸 며칠 동안 붙잡고 있었어. 요게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의 텐트들이고, 이게 16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텐트들. 그리고 요거는 캡처해가지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21만원에서 25만원, 26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의 텐트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정리 영상을 몇 번 올렸잖아요. 그리고 판단은 각자 하시라고 자료를 정리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도 그래도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도 잘 모르겠으니까 추천 좀 해달라고. 그 심정 이해합니다. 얼마나 궁금하시겠어요. 모르시는 상황이라면. 이게 뭐라도 지식이 있어야지 판단이 서는데, 초보자나 입문자 입장에서는 그런 지식도 없으니까 막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막 어렵고, 그래서 100분 이해가 돼가지고. 그래도 왜 주식 같은 거, 방송 같은 거 보면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모든 매수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그거 감안하시고 정말 완전히 100% 제 취향과 지금 이 공간의 분위기가 느낌으로 해서 기분 따라 빠르게 제 맘대로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니까 참고만 하세요. 진짜 10만원에서 15만원대 텐트에서 한번 제 취향대로 지워보면요, 저는 이거 지우고요, 이거 지우고 이거 지웁니다. 피크2, BIK, 몽가, 패더, 마크, 요 중에 저는 선택을 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 16만원에서 20만원 사이. 왜 지우냐고요? 그냥 제 기분 따라. 저는 여기서 코베아 지우고요, 이것도 지웁니다. 클라우드 업투도 지우고 윈드 업도 지웁니다. 이거는 지금 안 파니까 이것도 지우고요, 이것도 사실은 제가 관심 있는 거지 그냥 별로예요. 란시안 같은 경우에는 세모. 그래서 입문자분들은 요 중에 선택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가격이 올라가서 21만원에서 25만원 사이로 가보면은 요거 솔직하게 지우고요, 얘도 지우고 얘도 지웁니다. 그러면 이제 란시안밖에 안 남네요. 야, 이거 좀 애매한데? 이게 사실 입문자용이라기보다는 좀 백패킹 어느 정도 해서 경량하시려는 분들이 쓰시기 좋은 모델이라서 20에서 25 사이는 란시안만 남게 된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이 올라가서 이제 여기가 종류가 제일 많아요. 여기서 제 취향대로 선택을 해보면 타이지 지우고 폴로도 지울 겁니다. 백패킹용으로는. 요것도 지우고 요거 지우겠습니다. 엑스코어 지우고 요거 지우고요. 블랙테일, 엘릭서, 파아웃, 오로라도 사실 좀 애매하긴 해서 세모로 두지만 뭐 굳이 추천을 안 할 것 같아요. 란시안은 얘는 여기도 있네. 템피스트 프로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지만 높이 때문에 세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는 엘릭서, 블랙테일, 파아웃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30만원 이하의 백패킹 텐트들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더 있거든요.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 딱 보면 알잖아요. 보이는 눈 생겼으니까.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약간 이름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은 한철만 팔고 빠지려는 저렴이 텐트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하게 됐는데요. 사실 제 개인적인 주관이 정말 많이 들어간 리스트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보시면은 30만원 이하 텐트 선택하시는데, 백패킹 텐트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진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발음이라면 제가 지금까지 정말 길게 말씀드렸던 얘기들을 쭉 들어보시고 텐트를 선택하는, 장비를 선택하는 눈이 생기는데 이만큼의 도움이 됐다면 저는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처음 시작할 때만 보지 마시고 백패킹 하고 이제 알 거 아셔도 1, 2년 지나셔도 계속 쭉 봐주세요. 구독자분들 가끔 밖에서 만나 뵈면은 백패킹 시작할 때 정말 도움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무슨 영상 보셨어요? 농담삼아 물어보면 약간 뜨끔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앞으로 이제 최근 영상은? 하고 바로 물어봐야 되겠어. 농담입니다. 농담.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